좀 윤택해지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장어 먹으러 갔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카드 도장을 딱 받는 날 해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씁쓸하네요. 그 집사람이 한 소리를 했죠. 쓸데없는 짓을 했다. 기자회견 느낌 진짜 난다. 방송에서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대요. 아, 저희는 없으면 가서 다시 안 갈까요? 그러셨죠?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거침없이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무서운 돌직구로 팩트를 저격하는 팩트킬러 장보영 기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취재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 직진 본능 취재 전사 표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저도 좀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분 사투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푹 빠져들게 됩니다. 경상도 상남자 경남대학교 조재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근데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방송을 자꾸 회자하게 돼요. 그쵸. 그때 노래를 불러주셨잖아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지 옆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끊어까. 주변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너무 궁금했어. 일단은 우리 학생들하고 조교들은 제가 어떤 그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다. 또 그런 정도로 예상도 좀 하고 있었고, 또 집사람이 이제 한 소리를 했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좀 주위 사람도 생각도 하고 자식도 좀 생각하고 부모님도 좀 자식 생각하면서 얘기까지. 언행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방송에서 언젠가는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감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죠? 근데 또 그렇게 유도를 하니까 또 뭐 흔쾌히 응한 거고 제 자신이 또 흥이 또 좀 많은 사람이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말씀하실 때 되게 이렇게 차분하신데. 해명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기자회견 느낌 진짜 난다. 언행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방송에서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 자신이 또 흥이 또 좀 많은 사람이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좀 삶이 좀 윤택해지지 않으셨어요? 저희 그쵸.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경제가 막 엄청 살아나고 있다, 막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리는데 저도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을 걸 좀 더 밖에 나가는 것 같고 이런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영상 촬영을 하고 수업 영상 촬영을 하고 그다음 그 대면 수업은 이제 대학원은 대면 수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영상 촬영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방송국에서 하면 스튜디오에서 하면 여러 감독분이나 그 스태프분들이 편집도 해주고 많은 것을 걸러주는데 이게 강의 촬영을 쭉 하다 보면 전화가 한번 울릴 때도 있고 그쵸. 조교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어떤 그 강의를 보면 집에서 하시는 교수님들 꽤 많거든요. 개가 짖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 실제 대면 수업보다도 훨씬 어렵고 그리고 이제 바깥 생활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활기차게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조금 진정 기미를 보이니까 조금 안심을 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는 실시를 해야 되는데 네네. 술자리는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 재난지원금이 조금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낀 게 밖에 계속 거의 나가지 네. 않다가 돈을 좀 쓸어 나가게 되는 맞아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장어 먹으러 갔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네, 그러니까 오. 좀 재난지원금으로 다 쓰신 거 아니죠, 그냥? 네네. 하루에 다 거의- 쓰셨을 거의 것 같은데. 플렉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는 이제 이 재난지원금이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먹을 수 있는 쌀이나 김치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편의점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경남도에서 나온 재난지원금이 지금 한 42% 정도가
거의 마트나 유통업에서 맞아요. 사용이 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젊은 분들은 편의점에서 뭐 이어폰이라던가 이런 전자기기들을 조금씩 오.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각자 그 어떤 니즈에 맞게 잘 구별을 하고 계시지 않나 맞아. 생각이 듭니다. 제 편의점 이야기를 하니까 좀 떠오르는 통계가 있는데 최근 편의점에서 네. 가장 많이 그 매출이 오른 품목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작고 떠먹는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이제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약간 공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 그런 매출이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영됐다는 게 저도 좀 그 기사를 접하고 되게 놀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긴급재난기금을 신청하고 받았지만 이제 모두 집사람한테 가는 바람에 지금 한 번도 카드 구경을 딱 받는 날 해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하지만 그 반찬이 좀 많이 달라져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반찬 일식이 높아졌나요? 뭐 반찬도 그렇고 뭐 이제 외식도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좀 선순환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처음엔 되게 우려했었잖아요. 이게 과연 잘 정착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다들 전부 다 왈가왈부가 되게 그리고 특히 많았었는데 이제 막 깡이나 이런 것들 우려가 많았는데 물론 그런 기회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게 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맞아요. 좋네요.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서 뭐 이렇게 이제 가족과 함께 먹었다 이 말에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본인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제 주위에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게 25만 원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4인 가족에 100만 원이고 네. 3인 가족에 80만 원인데 네. 이 중학교 이상의 그 자제를 둔 그 가족을 보면 이 분란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어떤 분란이 학생들이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달라. 내 목을 달라. 아. 특히 고등학생쯤 되면 왜 내가 이 선물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고 8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목을 달라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본인 집 이야기는 아니시죠? 우리 애는 그런 데서 좀 둔감해요. 오늘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 둔감하고 제 또 그 이 카드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재난지원금을. 안 쓰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카드 자체를 좀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고 신용카드를 저는 이제 체크카드만 있는 한도 내에서 쓰자는 이제 경제 그 관념이 있어가지고 예, 집사람이 쓰는데 뭐 안 쓰냐고 물어보길래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오, 저게 제대로 된 플렉스죠, 사실. 저렇게 하고 이제 다른 짓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힘든 골목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슈로 들어가서 좀 더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까지 사정없이 펼쳐보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뭐 이거는 코너 이름 이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장보영 기자의 언박싱. 오늘도 네.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그 언박싱 화면 함께 보시죠. 밀양에서 유소년 대상 실내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신영철 씨.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곳이기에 지난 2월 말부터 2달 넘게 자발적인 휴업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신 씨는 경남도가 휴업을 한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하러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녹화를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답변은 못 준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발적 동참을 했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지 마라라고 근거를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다 라고 이제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그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자, 뭐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했던 네. 이 다중 이용 시설의 경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취재 현장에서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데 휴업을 했는데도 이 지원금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이야기들인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남도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일주일 이상 참여한 업체들 대상으로 지금 지원금 100만 원 정도를 경영 지원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조금 많이 반겼었는데 이 지원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모든 소상공인이 아니고 다중 이용 시설 중에 이제 행정 명령을 통해서 7일 이상 강제로 휴업한,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휴업하라고 일단 내려와서
강제로 휴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선정된 업주가 한 1만 739곳 정도 사업주가 지금 받게 됐고요. 이 도가 지원하는 그런 운영 제한 조치가 된 시설이 어디냐? 이게 이제 그 정부의 재난지원본부의 어떤 가이드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이런 곳은 포함이 되어 있고 유흥주점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원, 교습소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실내 체육시설업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그 태권도장 이런 데 다니잖아요. 이런 곳들도 이제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휴업을 했을 거예요. 이런 곳들 한 해서 총 12개 정도의 그런 특성을 가진 시설들이 일단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 문제가 좀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업들이 명확히 정해졌지만 이 시설 12개 정도 시설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휴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만 딱 선정이 됐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에서 왜 우리는 주지 않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그 휴업이 지금 가능한 그러니까 휴업을 강제로 했던 곳은 체력 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이렇게 4개 종류밖에 되지 않고요. 이 외에 태견, 요가, 뭐 주짓수, 필라테스 그리고 포함해서 이 교육시설업 아까 그 실내 체육교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축구도 있을 거고 뭐 농구도 있을 거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요. 경남도가 지원하는 시설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18,300곳입니다. 학원과 체육도장, 유흥주점까지 12종류 시설이 포함됐지만 각종 실내 체육교실은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교습소나 다름없지만 학원으로도 체육시설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강제 휴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국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체육 시설이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등록 체육 시설업이 있고 그다음 그 신고 체육 시설업이 있고 또 자유업종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그 장 기자께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자유업종 체육 시설이거든요. 근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자유업종 그 체육 시설에 대해서 휴업 지원금을 벌써 그 나눠주고 있고 지금 2차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좀 보면 한 발 넓어져요. 그 김경수 도지사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고 선점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제일 늦은 곳이 저는 이제 경상남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그 지자체 단체장 중에 뭐 서울시장도 그렇고 경기지사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네. 보면 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도 대응했고 그다음에 재난 지원에 대해서도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재난 지원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빨리 지원이 돼야만 이 효과를 보는데 그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한다면 이게 효과가 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정면 돌파 가지고 완전 승리를 하겠다 뭐 이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김경수만의 좀 리더십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쉬워서 도민 안상으로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러면 사각지대를 다 없애고 소상공인 다 주면 안 되냐 다중이용시설이 되는 이렇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경남도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이미 경남도에 재난지원금이 1차 나갔잖아요.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예산을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게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좀 도 차원은 좀 어렵고 각 지자체에서 여력이 있는 데는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하더라고요. 지원이라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조항이 축에돼서 체육시설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을 허물어주는 거죠. 그 모든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다 지원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장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있는 지자체부터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휴업 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예를 봤을 때는 아까 신고 문제도 있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체도 이제 지원 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전국 최대 규모로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수 도장 이야기가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허정무 창원시장이 조금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이제 청사 출입 통제도 이제 경남도보다 창원시가 더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교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타지 없죠. 자체는 되는데 왜 우리 경남은 안 되느냐? 맞아요.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기다 보면 결국 뭐 김경수 도지사의 표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표가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사님이 좀 직접 나서가지고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애초에 관리가 안 된 업종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특히 이런 교육 업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혹시나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거나 어떤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또 관리의 자기의 부재. 맞아요. 그럼 책임이 또 될 수 저희는 있으니까. 사회학방문을 네,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문제들을 파악을 했으면 조금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작년인가 축구 클럽 운영하시는 분이 그 학생들 데려다 주다가 승합차가 사고 나가지고 큰일 한번 벌어진 네.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 축구 클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시설 이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 학생들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 태호 유찬이법이 생겨났는데 꼭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런 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보다는 좀 미리 점검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가 좀 우선적으로 마련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큰 재난이 한 번 왔는데 네. 또 한 번의 재난이 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분들한테는 살아나갈 구멍이 지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케어받고 싶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그래서 진짜 교수님이랑 장 기자님 말대로 그런 베이스부터 좀 기초 공사부터 탄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이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경남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경남 마산 로볼랜드. 지난 2008년부터 국비와 민간 자본 등 수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 11년 만인 올해 테마파크와 로봇 R&D 연구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개장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예고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자, 이제 거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딱 글자만 봐도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마산 로봇랜드. 자, 뭐 지역민들은 사실 개장 전부터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이슈화를 시키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경남의 최대 난제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거의 뭐 지금 수준으로는 예산 먹는 하마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참 큰 골칫거리인데요.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삐걱삐걱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2008년에 최종 사업자 선정한 다음에 11년 가까이 어려움 겪다가 지난해 9월 개장을 했는데 솔직히 기대한 것만큼 굉장히 모자란 수준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다녀오니까? 맞아. 제 주관적인 시점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일단 우선 조금 불편한 점을 먼저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지금 로볼랜드가 위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마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길이 험하다라고 일단 인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런 곳에 왜 지었을까, 왜 맷단선처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입이 엄청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조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화려하고 들어갔을 때 장점을 여기서 일단 한 개 말씀드리면 웨이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사고 바로 들어가. 없어? 오픈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이제 거의 바로 통과를 할 수 있고 이제 또 내부 시설에 들어가면 대부분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근데 이제 놀이기구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모든 계속 강조하고 있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마음에 좀 들으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가봤으니까 이제 경험담을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보면 이제 놀이기구가 운행 중단하거나 점검하는 게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문제를 또
혹시 로블랜드 가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장학 시민은 50% 정도. 예, 할인이 아니면 한 4만 원? 예, 전 보통 김해 4만 원, 사람이면은 4만 원. 네, 1인당 4만 원. 그러니까 4인 가족 하면 제가 계산해봤는데 15만 원 정도 일단 되더라고요. 4인 가족 가면 그 밥값하고 다 쳐서 한 20만 원 정도 오? 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을 못 와. 받는데. 아니 궁금한 게 이게 근데 종일권이랑 나눠져 있더라고요. 종일 놀 수 있어요 시설이? 근데 그게 그 정도 놀 수 있는 게 없죠. 예, 없고 공간이 없고. 그 이 가격대가 우리 또 자꾸 비교를 해서 좀 미안한데 그 롯테마바크라든지 네, 네. 그다음 랜드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가격이. 아. 예, 그렇게 저렴한 가격도 아닙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아까 우리 그 표규장님께서 가기가 굉장히 험난하다 했는데 이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엉뚱한 데로 가기도 했어요. 아. 내비게이션 아직까지 길 위치를 잘 파악도 못하고 있고. 아니 그거를 제일 초보들 처음 해야 멘붕 되는데. 오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 안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 놀이동산이나 테마파크는 아 오늘 한 오픈해야겠어요. 번 왔을 때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이 들고 기분이 들어야만이 이게 계속 활성화되는데 외지인들이 오는데 찾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고 가서 막상 가보니까 한 20만 원 이상을 썼는데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근데 4만 원이나 내고 들어갔는데 뭐 아까 심지어 운영 안 하는 놀이기구들이 놀이기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개가 있으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운영을 할 형편이 안 되다 보니 한 5개나 6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4개는 점검이라는 이유로 이제 가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요즘에 VR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VR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키가 130이 되지 않으면 또 심지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에서도 너무 험난해. 그리고 놀이기구도 이제 어린이들이 그러면 좀 좋아하니까 많이 모아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일단 기본 110이 무조건 넘어야 놀이기구를 탈 수 있고 또 10단위로 끊기더라고요. 120까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고 130 이상 이제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키 큰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예. 이 테마파크가 인근의 양산에도 있고 네. 대구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말고 이 영남권 지역에서 놓고 봤을 때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1단계 그 조성 사업비만 3,7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3,700억 원이라는 돈을 나의 생각이 쏟아붓고도 막상 그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예전에 우리 도섬에 어린이 그 시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수준, 뭐 반박하. 그러니까 야.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반박하. 아이들이 범벅 앞에 줄을 네. 막 장사 거기가 유일하게 아. 웨이팅 있는 곳이고 그 달려고 다 앉아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 딱 수준에 3,7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 로봇랜드만의 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예, 무치하고 그다음 R&D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럼 대학에 들어가서 같이 협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카이스트도 제가 알기로는 중도 폭인 같고 제가 다니는 경남대학교도 중도 폭인 같고 다들 답이 없다고 어떡해. 생각한 건가? 그러면 그 부분보다도 처음부터 R&D를 같이 가면서 뭔가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네. R&D는 거의 좀 배제하고 네. 테마파크 위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테마파크가 또 잘된 것도 아니고. 개성이 강한 것도 아니고 아.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거의 지금 매달 4억 이상이 적자거든요. 한참 그래도 사람이 올 때 4억 이상 적자인데 지금은 네. 말할 것도 없고 네. 휴업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고. 근데 거기 그 도는 업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커피점 하시는 그쵸, 분, 음식 하시는 분, 임대료 많은 임대료 내어 돌아왔을 텐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입장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 2단계 사업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맞아요. 연간에 170만 명 관광객 유치하게 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이 170만 명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200만 명을 넘겼대요.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몰려야지 170만 명이라는 네. 이런 숫자를 어.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이렇게 개장 휴업 중이면은 뭐 거의 하세월 또 넘게 걸릴 것 같다는 답답한데. 생각이 드네요. 부산 기장에 또 네. 큰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걸로 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이고. 들고 있고
뭔가 좀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거는 진짜로 골칫덩어리로 이제 남을 가능성이 꽤 그러니까요. 큽니다. 운영 부진 속의 마산 로봇랜드는 또 한 번의 시련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민간 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갚지 못하며 개장 40여일 만에 파행을 겪게 됐고 결국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짓는 2단계 사업 중단과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거 민간 사업자가 로봇랜드의 상황이 지금 이 정도로 네. 네,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뭐 아까 1, 2단계가 완성돼야지만 뭐 어느 정도의 그렇죠, 이렇게 나왔는데 2단계 사업이 불투명하죠. 네,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더 회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그 2차 산업이 지금 2차 사업이 불투명한 이유도 지금 그 경남 마산 로봇랜드 주식회사 지금 최대 지주가 건설이지 않습니까? 그 건설이 이제 뭐 채무 불이행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사업성을 펜션이나 관광을 통해서 이제 조금 체류형 관광을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창원시나 경남도의 그 이제 필지 문제, 이제 수용 문제에서 이제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이제 태클을 그러면 이제 지금 법정 다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테마파크라도 잘 됐으면 뭐 그거를 안고 갈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지금 완전 이 막다른 길에 지금 선 상황입니다. 실시 해박을 잘 체결했고 먹튀라든지 실시 해결 이런 사태는 추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그런 사태가 좀 이루어졌잖아요.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실시 협약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실시 해박상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사업이 뭐냐면 이제 숙박 시설을 갖추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로봇랜드가 잘 돼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이게 1박 2일을 자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봇랜드도 잘 안 되고 있죠. 가서 뭐 볼 필요성도 못 느끼죠. 근데 단지 회 한 접시 먹기 위해서 거기 1박 2일을 잔다. 요즘 사람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그 필지 문제도 있지만은 마산 로봇랜드가 그 민간 사업비 950억 중에 1차 상금 50억 원을 지금 상환을 못 해가지고 이 크게 파행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그 2차 사업이 시행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의성 같아요. 2단계 사업은 전적으로 민간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본들, 투자자본들 그러니까요. 횟수가 안 되니까 그냥 고의성으로 2단계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 50억 원을 그냥 걸고 넘어졌다. 걸고 넘어졌다 이렇게 아.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원장이 일단 임명이 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권택률 원장이 임명이 돼서 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 그 권택률 신입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프로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 이제 기업 뭐 이렇게 경영인 출신인데 이제 H전자에서 좀 근무를 하시고 뭐 이제 뭐 국내보다는 좀 해외 이제 생산 법인장을 맡으면서 조금 흑자를 많이 이렇게 적자 있던 것도 흑자 지금 지금 로봇랜드 딱 상황에 딱 맞는 겁니다. 적자를 흑자로 바꿔야 되는 지시는. 지시고 있는데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이제 임명이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그 이제 새로운 신임 원장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뭐 이제 뭐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좀 로봇랜드가 살 수 있을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먼저 경남 로봇랜드 재단은 입장료와 자유이용권 등 요금제를 재편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놀이동산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지금 바뀐 운영사하고 저희가 이제 그 입장료 세분화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이제 현재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완해서 그 전면 재개장을 지금 개선 사항을 이제 반영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파행과 논란 속에 마산 로봇랜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라는 게 굉장히 잘 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거든요. 제 이제 출입하는 김해도 가야 테마파크가 네. 있는데 여기도 만성 맞아요. 적자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이게 그냥 겉만 번지르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는 지자체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랜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부터 좀 계획이 제대로 안 잡혔다는 게 뭐냐면 R&D로 갈 것이냐 아니면 테마파크로 갈 것이냐 컨셉을 제대로 못 이 컨셉 잡았구나. 자체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쇼잉으로 그치. 보면 네. 테마파크가 좋거든요. 일단은 네, 네, 네. 눈에 딱 보이고. 들어오니까 R&D는 이게 눈에 당장 그쵸. 드러나지도 않고 가시 성과가 안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좋다 테마파크를 가더라도 그러면 다른 나라에 좀 한번 쭉 찾아보고 뭔가 이 우리 경상남도와 또 로브랜드와 좀 적실성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봐가지고 했으면 좀 이 부작용이 좀 작았을 텐데 안타까워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했다는 것 만들었고. 자체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냥 경남스럽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의 이미지까지 좀 완전 갉아먹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너무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 도민으로서 너무 아픈 마음도 있고 좀 이제 파행을 많이 겪어왔으니까 좀 진짜 아니 단기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변화를 상황이라서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죠? 지금이라도. 아무튼 좀 저희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만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 네, 이슈 썰앤썰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이 홍보와 소통의 창구로 SNS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4월 밀양에서만 9톤의 오물이 수거됐는데 80% 이상은 물티슈였습니다. 사람들이 변기에 버린 물티슈가 물에 녹지 않은 채 하수 처리 시설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7명은 캠페인송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제작돼 이미 음원 등록까지 마친 노래 버리지 마송. 조금은 어설프지만 쉬운 율동도 더해 홍보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교실이나 어르신들의 노래교실 등에서 교육 캠페인송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화면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변기에 버리는 물티슈를 물티슈 때문에 이런 캠페인송을 제작한 건데 사실 좀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다. 생활 속의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서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저도 취재하기 전에 몰랐는데 우리 요즘에 대부분이 휴지통 없는 화장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변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걸 처리를 하는데 갑자기.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좀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당연히 버리면 안 되지. 막히는데. 근데 녹는 물티슈도 많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그걸 물어봤어요. 녹는 물티슈도 안 되니까 잘 안 녹는데요. 아니 그 마이 땡땡 그거는 녹는 거라고 엄청 홍보가 돼 있는데 네, 그치. 그것도 이게 녹는 물티슈도 잘 안 녹는데요. 아. 이게 잘 섞여서 녹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잘 녹으니까 넣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 같이 섞이면서 이제 어떤 이런 아무튼 거르는데 도움이 많이 안 시너지가 된다. 되는구나. 남자들은 물티슈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리고 또 비데가 설치가 많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사용을 덜하긴 할 덜하긴 텐데 하는데 그래도 네, 그래서 조금 쉽게 아이들이라도 좀 알기 쉽게 유시들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냈나 봐요. 워크숍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뜻이 맞는 사람들, 노래 좀 잘 부르는 사람, 작곡 잘하는 사람, 작사 잘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서로 만들어서 음원 등록까지 하고 막 오. 율동도 만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과거에는 뭔가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동장이나 반장이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특히 이런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이제 그 방문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끊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이 휴대폰으로 해서 이게 쭉 활성화되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식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되게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뭐 군정 홍보도 있지만 뭐 시민들이 뭐 예쁜 꽃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올리는데 소확행. 뭐 이제 그 한 4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초창기 가입자가 한
1000명 정도에서 지금은 8,700명 정도 이렇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성군 인구가 5만 1,000여 명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뭐 이제 초고령 인구 빼고 뭐 우리 어린이들 빼면은 거의 20% 가까운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2018년 말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공식 SNS는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궁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없나 자주 보는 편이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올라오면은 우리 시장 어머님들한테도 공유를 같이 하고 전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고성군은 신문 지면이나 홈페이지 공고보다 SNS를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홍보 수단과 달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크게 늘어 파급력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정책 위주의 홍보보다 고성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 소통 창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이제 너튜브 통해서 좀 되게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습고 어르신이라는 무슨 아이템이 하나 있던데 이제 그 친구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탈을 쓰고 공무원이겠죠? 공무원이 탈을 고생이 쓰고 많다. 뭔가 하던데 이제 그 이름이 플랫폼 이름 이 갱남 피셜인데 경남을 우리 어르신들 갱남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도지사도 가끔씩 출연을 하고 또 직원들 좀 격여는 모습이 많이 보이면서 조회수 막 2만 넘어가는 것도 있고 조금씩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이미지 제고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좋겠어. 더욱더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더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 광고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도나시에서 전담 부서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맞아요. 봐요. 저도요. 전담. 우리도 전담을 그러니까 누가 한 명 개인 해야 돼.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얘 좀 아이디어를 집합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제 거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팀을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업종에서 이제 오랜 근무를 한 분들을 뭐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이 한 명이 다 만드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바라보는 눈과 본인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방송을 하다 보면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첫 스탠드업을 하고 나서 TV로 방송을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되죠. 지금 공무원분들도 자기가 만든 첫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을 하면 더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자기가 노력하는 공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체계적으로 조금 잘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부끄럽죠. 만들고 나서 영상이 계속 남으니까. 그렇죠. 계속 흑역사. 남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 많아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그 생각도 들고, 특히 저는 이게 왜 좋냐면 제가 이제 정치외교학과에 있으니까 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감사활동을 할 때 이게 실시간 중계도 되지만은 이 그대로 SNS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학대 재생산 되거든요. 예, 계속 퍼지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하면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가는 거고, 또 인기 스타로 급부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인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좋은 점을 잘 수렴해가지고 활용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저희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도 열심히 저희가 좀 입을 털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또 묶고 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이슈를 픽할 것인가. 오늘 교수님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러브랜드. 러브랜드. 왜냐하면 이게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특히 창원시의 미래가 달린 거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뭔가 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냥 처음 바닥부터 새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 의장님은요? 저도 로봇랜드. 근데 이게 답이 없네요. 얘기할수록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없어서 좀 어떻게든 답이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계속 반박하밖에 돌아다니는 게 없어서 지금 좀 이거를 진짜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우리 표 기자는요? 네, 저는 일단 지자체 SNS를 하는데 이제 만들더라도 일방 통행하지 말고 좀 쌍방 통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이슈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슈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저희가 기자회견 방송 자체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거침없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오늘 속 시원하게 잘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런 뒷이야기들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외치고 저희가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쇼!